그러면 부동산 소액이면 한 1억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뭐 최근에 이제 지정된 데들을 보면 지정되기 이전에는 1억 투자가 이제 지정된 이후에는 입지 괜찮은 데는 바로 이제 3, 4억 투자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대표님, 저희 저번 시간에 모아타운이 속도도 빨라지고 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서울에서 이것저것 정비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모아타운만의 장점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장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정비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정비 사업 중에서 가장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노후도 요건이 낮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이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소옥 같은 경우에는 67%,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60%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이 좀 낮은 게 어떻게 보면은 지정받기가 좀 쉽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노후도가 낮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게 뭐냐면은 네. 서울에 지금 이제 저층 주거 지역 많죠. 그렇죠. 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저번 시간에 87%라고. 그렇죠. 기억하시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3% 정도는 이제 노후도가 맞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한 87% 정도 되는 지역들이 노후도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행 법으로는 재개발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애초에 예. 취지가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빌라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노후도가 좀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은 이 모아타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이제 장점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후도가 보면 모아타운의 이제 전체적인 노후도는 50%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또 이제 개별 이제 모아 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은 뭐 이제 57%, 그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67%죠. 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이 4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이 4가지 중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일단 노후도가 낮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네. 이제 지정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노후도가 좀 67%죠. 일반 재개발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규모도 좀 작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노후도도 57%고 규모도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규모도 가장 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그 모아타운 노후도는 50%라고 하셨는데 네. 개별 노후도는 50%가 다 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50% 노후도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아타운의 이제 노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연식이 있죠. 3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이제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모아타운 노후도하고 그 다음에 모아주택이랑 노후도 연식이 틀려요. 노후도 연식이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모아타운의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노후도죠. 이제 30년 이상이 된 주택. 그러니까 네. 연식이 이제 30년 이상 된 거. 네. 그 다음에 각 이제 모아주택은 연식이 20년 이상 된 거. 예, 그러니까 약간 틀립니다. 그렇네요. 네네. 네. 대표님, 그러면 모아타운이 노후도 요건이 완화됐다는 거 장점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점들도 혹시 더 있나요? 그 외에 이제 장점들도 있죠. 모아타운이. 예, 일단은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투자자, 약간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투자자 리스크가 적어요. 리스크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이 준공이 됐냐, 언제 또 구역 지정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지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권리산정 기준율이. 그러니까 발표일 기준, 그러니까 네. 지정 기준으로 해서 요 건물이 착공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착공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착공일 기준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착공 기준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는 거죠. 이건 아직... 발표되고 이후에 이제 준공이 나더라도 이 전에 이제 빌라들이 착공에만 들어갔으면 세빌라가 권리산정 기준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아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보통 빌라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빌라 신축들이 좀 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완화
완화를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실은 소액 투자를 많이 원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덩어리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제 모아타운이 대부분이 좀 빌라촌이기 때문에 좀 물건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장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장점으로 보자면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빌라 물건들이 좀 있으니까. 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속통합기획이나 이제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까지 심의 절차를 좀 이렇게 많이 신속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근데 구역 지정되고 추진이 받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이거는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이제 절차들이 좀 많이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장점으로 이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신속통합기획 처음 나왔을 때 그 현금 청산에 대한 얘기가 한창 돌았었잖아요. 한참 나왔었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해보면 진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아타운 자체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사놓고 신경 별로 안 써도 되고요. 그렇죠. 네. 대표님 근데 모아타운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가요? 예, 모든 투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게 또 단점이죠, 그죠? 위치 찾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모아타운 단점도 있어요. 보면 아까 이제 빌라촌이 아까 제가 장단점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업성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이제 차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업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아타운 자체가 뉴타운의 축소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아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규모 어떻게 보면 좀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또 사업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규모의 경제가 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몇 세대냐 이런 거. 네, 그런데 이제 이 규모의 경제는 좀 작다라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단점이에요. 또 하나 있는 게 이 모아타운의 이 태생적인 한계인데 이게 빌라촌들이 개발하려고 모아타운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서울 도심에 있는 빌라촌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나 강북 지역에 있는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입지 여건이 좀 떨어져요. 모아타운 시범지구로 이제 지정돼 있는 뭐 이제 면목동이라던가 이제 번동 같은데 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입지는 사실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정비 사업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입지가 좋아야 나중에 또 차익이 또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이제 또 단점들도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모아타운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우리가 모든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장점과 이제 단점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는 이 단점을 좀 상쇄할 만한 지역에 내가 또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입지를 잘 찾아서요. 그렇죠. 이런 단점을 알고 이런 단점이 극복이 될 만한 지역을 내가 이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그런 지역은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이 단점과 반대되는 지역을 가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찾으면 있어요. 자, 아까 모아타운 단점이 빌라가 좀 많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빌라촌들. 네. 그러면 빌라가 적은 지역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우리가 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2차 발표가 됐잖아요. 네. 2차 공모가 되면서 그 지역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제 공동주택 비율이 6% 이하로 있는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비율이 6% 이하 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또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빌라가 없는 지역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점이 좀 규모의 경제가 좀 적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이 모아타운 내에 이제 4가지 사업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로주택형은 좀 면적이 크잖아요. 2만 제곱미터 이하니까. 네. 2만 제곱미터면 한 6천 평 나오거든요. 네. 6천 평이면 거의 한 4,500세대 아파트 이제 규모가 나오거든요. 규모가 꽤 있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로주택형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아타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에 또 투자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이런 단점을 또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빌라촌들이다 보니까 입지 여건이 타 정비 사업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입지 여건 좋은 데 들어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작년에 발표된 지역 중에 대부분이 좀 입지가 좀 약간 떨어진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4-5군데 같은 경우는 입지가 괜찮았어요. 뭐 지금 제가 생각나는 지역이 뭐 합정동이라던가 용산 쪽도 됐잖아요. 원효로. 네, 원효로 됐었죠. 사과 쪽도 되고. 네. 뭐 노량진동. 노량진동. 예, 이런 데가 입지가 좀 좋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모아타운이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이런 단점이 상쇄가 되고 단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적은 건 그대로지만 리턴은 좀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소액이면 한 1억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석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초기 단계에 다 올라요. 뭐 최근에 이제 지정된 데들을 보면 지정되기 이전에는 1억 투자가 이제 지정된 이후에는 입지에 따라서 물론 틀리지만 입지 괜찮은 데는 바로 이제 3, 4억 투자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 지정 초기에 그러니까 개발 초기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예, 그럼 내가 소액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역에 개발 기대감이 높고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내가 선점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 선점을 해야 내가 차익을 좀 초기에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상승세도 틀려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은 이렇게 올라버리잖아요. 초기에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억 투자해서 3, 4억 되는 거는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바로 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또 6, 7억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요즘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선점을 하셔야 된다. 예. 자, 오늘은 제가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되도록이면 이제 좀 쉽게 풀이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드려도 사실은 막막한 게 사실이에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우리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랑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일로 신청하셔서요.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고민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길잡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담 신청하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구독하기 안 하신 분 있어요. 예, 그래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